할머니, 입국이 거부되었으며 불법 체류자로 확인됩니다. 이 한마디에 할머니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불법 체류자라고요? 할머니가 미국 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당한 순간 온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웃고 있던 며느리의 말, 이제 이 집 재산은 내 새아들 거야. 여러분, 과연 이 막장 갈등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입국 거부, 며느리 갈등의 반전 드라마가 곧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동과 반전 가득한 사연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실 수 있으며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전남 보성의 작은 시골 마을, 새벽 5시. 70이 넘은 한복수는 여전히 허리를 굽히며 배추밭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파고들어도 거친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주름진 손가락 사이로 벌레를 잡아내고 시든 잎사귀를 따내는 모습은 마치 평생을 이어온 의식 같았습니다. 아이고, 이 늙은 몸이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할까 몰라. 복수는 허리를 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자락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이 똑같은 풍경을 보며 살아온 지 벌써 70년이 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 복돌이와 함께 논밭을 일궜고 중년에는 혼자서라도 꿋꿋이 버텨왔죠. 남편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15년 교통사고로 외아들 성우를 잃은 지도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복순에게는 아직 살아갈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미국에 있는 손자 도연이었습니다. 도연이 그놈은 잘 지내고 있을까? 복수는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마다 이웃들이 인사를 건넸지만 복순의 마음은 이미 머나먼 미국 땅에 가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복순은 낡은 나무 상자를 열어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밤마다 촛불을 켜고 바느질로 만든 작은 손수건들이었어요. 분홍색 꽃무늬, 노란색 나비 무늬가 수놓인 소박한 작품들이지만 복순에게는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시장까지 가는 버스비 500원도 아까워하면서도 장터에 나가는 것만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오전 9시 복수는 무거운 보따리를 메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시골버스에 몸을 맡기고 보성읍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차밭과 논밭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터에 도착한 복수는 늘 앉던 자리, 큰 느티나무 그늘 아래 돗자리를 폈습니다. 손수건 사세요. 정성껏 만든 손수건이에요. 복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지나가는 할머니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손수건을 들여다보았어요. 하나에 1,000원, 좀 큰 것은 2,000원.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겨우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벌 수 있었지만 복순에게는 소중한 생계비였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장터는 한산해졌습니다. 복순은 김밥 한 줄로 점심을 때우고 다시 손님을 기다렸어요.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낡고 오래된 폴더폰이었지만 복순에게는 손자와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였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복순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도연이라는 글자가 반갑게 떠올랐거든요. 국제전화라는 표시도 함께 말이죠. 할머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손자의 목소리에 복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도현 24살의 대학생인 손자는 복순에게 남은 유일한 혈육이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서린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간 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도연아, 우리 도연이 잘 지내고 있지?
밥은 제때 먹고 있고? 복순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화상통화로 가끔 얼굴을 보긴 하지만 손자의 실제 모습을 본 지는 너무 오래되었어요. 할머니, 저 방학이에요. 그런데 도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복수는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 긴장했어요. 할머니, 이번에는 꼭 미국에 와주세요. 제발이요. 할머니를 꼭 만나고 싶어요. 복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미국? 그 머나먼 나라를? 평생 고향 보성을 벗어나 본 적이 없던 복순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도연아, 그게 어디 쉬운 일이냐? 비행기 표도 얼마나 비싸고.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이 있어요. 항공료도 제가 다 해결할게요. 정말 간절해요, 할머니. 도연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손자가 왜 이렇게 간절해하는지 궁금했지만 그보다는 손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 먼 나라까지 혼자 갈 수 있을까? 괜찮아요, 할머니. 공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도 마중 나올 거예요. 서린이 마중을 나온다는 말에 복수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며느리와는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도와주겠지 싶었어요. 정말 할매를 보고 싶어 하는 거냐? 네, 할머니. 정말 간절해요. 할머니 안 오시면 저 정말 서운할 거예요. 복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손자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어요. 알겠다, 도연아. 할매가 갈게. 정말요? 진짜 오실 거예요? 도연의 기쁨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복순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과연 자신이 그 먼 길을 무사히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말이죠. 전화를 끊고 난 후 복수는 오랫동안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자의 웃는 얼굴 사진이 화면 보호기로 떠 있었어요. 몇 년 전 찍은 사진이라 지금은 더 많이 컸을 텐데 복수는 실제 모습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내 남은 소원이 뭐겠어. 도연이 얼굴 한번 제대로 보고 한번 꼭 안아보는 거지. 복수는 그날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여권을 꺼냈어요. 몇 년 전 만들어둔 것인데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여권이 드디어 쓰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복수는 작은 보따리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손수 담근 된장 한 통, 정성껏 만든 손수건 몇 장, 그리고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던 분홍 저고리 한복 한 벌. 소박하지만 할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긴 선물들이었어요. 미국에서 손자를 만날 생각에 복순의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밤이었어요. 일주일 후 인천국제공항. 복수는 생전 처음 보는 거대한 공항 건물 앞에서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목이 아플 정도였고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바삐 오가는 모습에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아이고, 이런 큰 곳이 다 있구나. 복수는 작은 보따리를 꽉 움켜쥐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연이 미리 알려준 대로 체크인 카운터를 찾아가야 했는데 공항 안내판에 영어와 한글이 뒤섞인 표시들이 복순에게는 암호 같았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친절한 공항 직원이 다가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비행기표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요? 국제선 출발은 저쪽이에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체크인을 마친 복수는 출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여권의 도장을 받고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는 모든 과정이 복순에게는 신기하고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손자를 만날 생각에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12시간이 넘는 긴 비행이었습니다. 복수는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에서 내내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구름 위를 날아가는 기분,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섬들,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한국 땅.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도연아, 할머니가 지금 하늘을 날고 있다. 복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승무원이 주는 기내식도 신기했고 작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영화도 재밌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손자를 곧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복수는 압도되었어요. 공항의 규모도 인천공항보다 훨씬 컸고 사람들의 말소리도 모두 영어였습니다. 복수는 다른 승객들을 따라 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복순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영어를 전혀 못하는데 심사관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도연이가 미리 알려준 몇 마디 영어 단어를 속으로 되뇌어 보았지만 막상 입 밖으로 내려고 하니 혀가 꼬였어요. 다음, 드디어 복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백인 심사관이 복순을 내려다보며 여권을 받아들었어요. 복순은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한 영어를 꺼냈습니다. I visit my grandson. 심사관은 복순의 서툰 영어를 듣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여권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에서 뭘 하세요? 놀랍게도 심사관이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복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농사 짓고 장터에서 손수건 팔고 그럽니다. 미국에 온 목적이 뭔가요? 손자 만나러 왔어요. 우리 도연이가 대학교 다니거든요. 심사관은 복순의 낡은 옷차림과 작은 보따리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컴퓨터를 두드리며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복수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궁금했지만 가만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심사관이 다른 직원과 뭔가 대화를 나눈 후 복순에게 말했습니다. 따라와 보세요. 복수는 영문도 모른 채 심사관을 따라 별도의 방으로 안내되었어요. 작은 대기실 같은 곳이었는데 몇 명의 사람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다리세요. 추가 심사가 필요합니다. 심사관의 말에 복수는 당황했습니다. 추가 심사?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요? 왜요? 뭔 문제가 있나요? 나는 그냥 손자 만나러 온 건데 곧 다른 담당자가 와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심사관은 차갑게 대답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복수는 혼자 남겨진 대기실에서 불안에 떨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고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감돌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휴대폰을 꺼내 도연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국제 로밍이 안 되는지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어요. 도연아, 할머니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 복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생전 처음 와본 외국 땅에서 혼자 이렇게 갇혀 있으니 무서움과 걱정이 밀려왔어요. 1시간이 더 지났을까요? 드디어 한 명의 한국계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한복순 씨죠? 죄송합니다. 입국 목적에 대해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해서요. 뭔 확인이요? 나는 그냥 손자 보러 온 건데. 혹시 미국에서 일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오래 머무실 생각은 없고요? 복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무슨 소리예요? 나는 일주일만 있다가 한국 돌아갈 건데. 농사도 지어야 하고 장사도 해야 하고. 그런데 신원보증인이 명확하지 않네요. 손자분이 학생 신분이라서.
담당자는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복수는 점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며느리분이 오고 계시니까 그분과 함께 다시 심사받으시면 됩니다. 며느리 서린이 온다는 말에 복수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미국에서 살고 있는 가족이 와서 보증을 해주면 문제없겠지 싶었어요. 잠시 후 복수는 서린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무언가 달라 보였어요. 하지만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린아. 그런데 서린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복순에게 다가오긴 했지만 반가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어머님, 왜 갑자기 오신다고 연락도 안 하셨어요? 서린의 첫마디가 원망조였습니다. 복수는 당황했어요. 도연이가 다 준비했다고 했는데 왜 서린은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걸까요? 도연이가 오라고 해서 도연이가 뭘 안다고 그래요. 학생이 무슨 돈으로 항공료를 대고 서린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흘렸습니다. 복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며느리가 도와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심사관과 따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복순을 대기실에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복순은 불안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린의 모습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심사관과 대화하는 서린의 표정에는 미소까지 떠올라 있었거든요. 뭔 이야기를 저렇게 오래 하는 거냐? 복수는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1시간째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대기자들은 하나둘 심사를 마치고 나가는데 복순만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복순의 시선이 유리창 저편으로 향했습니다. 서린이 심사관과 악수를 나누며 헤어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서린의 얼굴에 떠있는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안도감? 아니면 만족감? 복수는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지만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서린이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복순을 데리러 온 게 아니었어요. 어머님,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 문제? 뭔 문제가 있다는 거냐? 복순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린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입국 심사에서 의심을 받고 계세요. 불법 체류 목적이 있다고 봐요. 불법 체류? 그게 뭔 소리냐? 나는 일주일만 있다가 돌아갈 건데. 복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손자 만나러 온 것뿐인데 왜 이런 의심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같은 분들이 관광 비자로 와서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많대요. 나이도 많으시고 한국에서 특별한 직업도 없으시고. 서린의 말에 복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서린아, 내가 보증을 서주면 되는 것 아니냐? 내가 여기 살고 있잖아. 그게 문제예요. 서린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상황이 좀 복잡해요. 신분 문제도 있고 어머님을 보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복수는 서린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어머니인 서린이 왜 보증을 못 써준다는 걸까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도연이는? 도연이가 와서 설명하면 되잖아. 도연이는 지금 학교에서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못 와요. 서린의 대답에 복수는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오라고 했던 손자가 정작 자신이 공경에 처했을 때는 나타나지 않다니.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복수는 대기실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서린은 자꾸 자리를 비웠어요. 전화를 받는다며 서류를 가져온다며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했습니다. 복순이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설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응, 맞아. 계획대로 되고 있어. 입국 거부될 것 같아. 복수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계획대로 입국 거부? 걱정 마. 이렇게 되면 도연이 재산 문제는 해결돼. 그 할머니만 없으면 모든 게 우리 앞으로 넘어와. 복순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어요. 설인이 자신의 입국을 방해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재혼한 것도 모르시고. 참 순진해. 이제 새 남편 미래를 생각해야지. 재혼? 설인이 재혼을 했다고? 복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도연이는 어떻게 된 건가요? 복수는 다급히 화장실로 피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문고리를 잡기도 힘들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창백했고 눈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복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설인이 재혼을 했고 자신의 입국을 막고 있다. 그 이유는 도연이 재산 때문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대기실로 돌아가는 길에 복수는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설인이 심사관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화 내용이 들렸어요. 이분은 정말 저희 가족이 아니에요. 그냥 한국에서 아는 할머니일 뿐이에요. 복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렸습니다. 설인이 자신을 가족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을 잃고 나서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하시거든요. 혼자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 할머니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심사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어봤자 문제만 될 것 같거든요. 복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어요. 그동안 설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지만 설마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대기실로 돌아간 복수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보따리 속에서 된장과 손수건이 보였어요. 정성껏 수놓은 꽃무늬 손수건이었는데 이제는 도연에게 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도연아, 할머니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기른 며느리에게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잠시 후 설인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수는 설인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최선을 다해봤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설인은 마치 정말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너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거지?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 말씀이세요? 저는 정말 어머님을 도우려고 재혼한 것도 도연이한테 숨기고 내 입국도 막고 내가 다 꾸민 일 아니냐? 복순이 목소리를 높이자 설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설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막은 거예요. 어머님만 사라지면 도연이 재산은 전부 제 새아들 앞으로 넘어가거든요. 복수는 그 순간 모든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설인의 배신, 재혼 사실, 그리고 자신을 이용하려는 음모까지 온몸이 떨리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복수는 설인의 냉정한 고백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평생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인아, 너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대한 거냐? 복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가족? 웃기지 마세요. 전 처음부터 이 가족의 일원이었던 적이 없어요. 서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표정에는 조금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어요. 성우가 죽고 나서 뭘 해주셨어요? 도연이랑 저 혼자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미국 와서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시면서. 그래도 내가 도연이 엄마 아니냐? 복순이 목소리를 높이려는 순간 서린이 손바닥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여기서 소리 지르시면 더 곤란해져요. 서린의 차갑고 계산적인 태도에 복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아는 며느리가 맞나 싶었어요. 도연이는, 우리 도연이는 이런 일을 알고 있냐? 당연히 모르죠. 순진한 그 애가 뭘 알겠어요. 할머니만 보고 싶다고 울고불고 해서 얼마나 귀찮았는지 몰라요. 복순의 심장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가 정말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어머님, 제 새 남편 리처드는 변호사거든요. 미국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서리는 마치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그 사람 도움으로 도연이 재산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없어지면 모든 게 깔끔해지거든요. 재산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모르시는군요. 성우 오빠가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꽤 큰 금액으로. 게다가 미국 부동산도 좀 있고요. 복수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이 그런 재산을 남겨두었다는 것도 몰랐고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어요. 지금 도연이가 미성년자도 아닌데 왜 내가? 한국 법상 직계 존속이 있으면 상속순위가 복잡해져요. 특히 어머님 같은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말이죠. 서린의 설명에 복수는 점점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서린의 계획에 방해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복수는 힘없이 의자에 앉으며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손으로 정성껏 담근 된장이 유리병에 들어 있었고 밤새워 수놓은 손수건들이 곱게 개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분홍 한복도 보였습니다. 이 모든 걸 도연이한테 주고 싶었는데 복순이 중얼거리자 서린이 비웃었습니다. 그런 시골 물건들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긴 미국이라고요. 그 순간 복순의 손이 보따리 밑바닥에 있는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어요. 벌써 50년도 넘은 낡은 흑백 사진이었는데 복순은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여기 왜 있지? 1969년 베트남 전쟁 당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복순이 부상당한 미군 병사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었어요. 그 시절 복순은 간호보조원으로 일하며 많은 미군들을 도왔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복순과 함께 웃고 있는 몇 명의 미군 장교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이클 해리스라는 이름이 사진 뒷면에 적혀 있었습니다. 마이클. 복수는 그 이름을 조심스럽게 불러보았습니다. 베트남에서 총상을 입고 죽어가던 그를 복순이 직접 구해준 기억이 생생했어요. 그때 마이케은 복순에게 당신 덕분에 살았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었습니다. 사진 뒷면을 자세히 보니 연필로 희미하게 쓰인 전화번호가 보였습니다. 오래되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어렴풋이 읽을 수 있었어요. 설마 이 사람이 아직 살아있을까? 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쥐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머님, 뭘 보고 계세요? 서린이 궁금해하며 다가왔지만 복수는 재빨리 사진을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어머님,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여기서 더 버티시면 강제 추방당할 수도 있어요.
서린의 말에는 위협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차라리 조용히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항공료는 대드릴게요. 복수는 서린의 가짜 친절함에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알겠다. 돌아가마. 복순의 대답에 서린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세요. 도연이한테는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뭐라고 설명할 거냐? 할머니가 갑자기 몸이 아프셔서 급히 한국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면 되죠. 서린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그런 서린을 보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린이 자리를 비운 사이 복수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뒷면의 전화번호를 보며 망설였어요. 50년이 넘은 번호가 과연 연결될까요? 그리고 설사 연결된다고 해도 마이클이 복순을 기억할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복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러보았어요. 제발, 제발 연결되어라. 복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시도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래도 안 되는구나. 복수는 실망하며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던 순간 누군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심사관이었어요. 한복순 씨 최종 결정이 나왔습니다. 심사관의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복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입국이 거부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한국에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럼 손자는 못 만나는 건가요? 복순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이렇게 멀리 와서 손자 얼굴 한번 못 보고 돌아간다니 너무 억울했어요. 죄송합니다.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심사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서린이 나타났어요. 어머님 들으셨죠? 이제 정말 돌아가셔야 해요. 서린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복수는 보따리를 정리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된장이 유리병 안에서 출렁거렸고 손수 놓은 손수건들이 구겨져 보였어요. 무엇보다 도연이가 입어보길 바랐던 분홍 한복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짐을 싸던 중 된장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갈색 된장이 바닥에 흘러내리고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아이고, 이걸 어쩌나. 복수는 무릎을 꿇고 된장을 닦으려 했습니다. 손수건으로 닦아내려 하니 손수건도 더러워졌어요. 평생 정성으로 만든 것들이 한순간에 망가지는 모습을 보며 복순의 마음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머님, 지저분하게 왜 그러세요? 청소부가 치울 거예요. 서리는 복순을 말리며 짜증스러워했습니다. 이 된장을 도연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려고. 복순은 깨진 병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처량해 보였어요. 짐을 다시 정리하던 복순은 사진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그 귀중한 사진이었어요. 사진도 된장에 젖어서 얼룩이 생겼지만 다행히 뒷면의 전화번호는 아직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복수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제발, 제발 한 번만. 복수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6번째 신호음에서 갑자기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영어로 대답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수는 너무 놀라서 말을 못했어요. 여보세요? 복수는 영어를 못해서 당황했습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
한국말로 말했어요. 마이클 해리스?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란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복수는 영어를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상대방이 놀라는 것 같다는 느낌은 받았어요. 나, 복순이에요. 한복순, 베트남에서, 복순이라고 했나? 이번에는 한국말로 대답이 왔습니다. 발음이 어색하긴 했지만 분명한 한국말이었어요. 네, 맞아요. 한복순이에요. 복수는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정말 마이클이 맞는 것 같았어요. 오 마이 갓, 복순, 정말 당신인가요? 전화 너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69년 베트남에서 당신이 제 생명을 구해주셨죠.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마이클이 맞았어요. 그리고 그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당신이 총에 맞아서 피를 많이 흘렸는데 제가 응급처치를. 그래요. 맞아요. 복순, 내 생명의 은인. 마이클의 목소리에도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세요? 로스앤젤레스 공항이에요. 그런데 입국을 못하게 해서 복수는 급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뭐라고? 입국 거부? 그럴 리가 없어요. 지금 정확히 어디에 있어요? 공항 대기실. 내일 한국으로 돌려보낸대요. 절대 안 됩니다. 복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즉시 해결해 드릴게요. 마이클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뭐 하세요? 복수는 궁금했습니다. 마이클이 어떤 일을 하길래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걸까요? 복순, 저는 지금 미국 대통령입니다. 복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 정말인가요? 대통령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복순, 당신은 저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절대로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복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만났던 그 젊은 병사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니요. 지금 당장 공항 책임자에게 연락하겠습니다. 복순, 조금만 기다려요.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정말인가요? 당연합니다. 당신은 저의 은인이자 미국의 영웅이에요. 전화를 끊고 난 후 복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그때 설인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아무도 아니야. 복수는 아직 설인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도움이 될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복순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마이클이 정말 대통령이라면, 그리고 정말로 도와준다면 상황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난 지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복수는 여전히 대기실에 앉아 마이클과의 통화가 정말이었는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꿈을 꾼 건 아닐까요? 아니면 사기꾼이 자신을 속인 건 아닐까요? 설마 정말 대통령일 리가. 복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시골 할머니인 자신이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기실 밖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와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수는 궁금해서 유리창 너머를 내다보았어요. 공항 직원들이 바삐 뛰어다니고 있었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 나타났습니다. 그중 한 명이 대기실 쪽으로 급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더니 키가 크고 위풍당당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그 뒤를 따라왔어요. 한복순 여사님이신가요?
그 남성이 복순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복순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어요. 네, 맞습니다만. 저는 리처드 앤더슨입니다. 이 공항의 책임자입니다. 리처드는 복순 앞에 다가와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연락을 주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복순은 눈을 크게 뜨며 놀랐습니다. 정말로 마이클이 연락을 한 거였나요? 대통령이 정말 연락을. 네, 해리스 대통령님께서 직접 전화하셨습니다. 복순 여사님을 최고의 예우로 모시라고 하셨어요. 리처드의 말에 복순은 아직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리처드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리처드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베트남전에 참전했었습니다. 1970년에 부상을 당해서 야전병원에 입원했었는데 리처드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그때 한국인 간호보조원분이 저를 돌봐주셨어요. 정말 친절하고 따뜻한 분이었는데 혹시 그분이 복순 여사님이신가요? 복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베트남에서 자신이 돌봤던 환자가 이렇게 많았나요? 1970년. 그때 다리에 총상을 입은 젊은 병사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바로 저예요. 리처드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때 제가 고열로 며칠 동안 의식을 잃었는데 깨어나서 보니 복순님께서 밤새 간병을 해주고 계셨어요. 복순도 그때 일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어린 티를 못 벗은 미군 병사가 열병으로 고생했던 일 말이에요. 아, 그 애가 너였구나. 그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저는 그때부터 평생 복순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리처드는 감동에 겨워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그 순간 서린이 급히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밖에 소란을 보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온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서린은 리처드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공항 책임자가 왜 여기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당신이 박서린 씨인가요? 리처드가 서린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대통령님께서 모든 상황을 들으셨습니다. 복순 여사님의 입국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 말이죠. 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박서린 씨, 당신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사관과 나눈 대화, 복순 여사님을 가족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까지 전부요. 리처드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사해 볼 것이 있어요. 당신의 재혼 사실을 숨기고 도연 씨의 재산을 노린 것에 대해서 말이죠. 서린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다 알려진 건지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대통령님께서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셔서 진실을 파악하셨습니다. 복수는 이 모든 상황이 꿈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뒤바뀌었어요. 복순 여사님, 리처드가 다시 복순에게 향했습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직접 화상통화를 요청하셨습니다. 받으시겠어요? 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처드가 태블릿을 가져와 화면을 켰어요. 곧 화면에 마이클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들긴 했지만 베트남에서 봤던 그 따뜻한 미소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복순, 정말 당신이군요. 마이클이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이클, 정말 대통령이 된 거예요? 네, 복순.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이 제가 대통령이 된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날입니다. 마이클의 진심 어린 말에 복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복순,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미군들의 은인이에요. 당신 같은 분이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복순. 제가 더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부터 미국의 모든 문이 당신을 위해 열려 있을 것입니다. 화면 속 마이클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서린 씨, 마이클이 서린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신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것입니다. 서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어요. 복순, 손자분이 지금 오고 있어요. 곧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마이클의 말에 복순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도연이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였어요. 화상 통화가 끝나고 난 후 공항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서린 주변을 에워쌌고 공항 직원들은 복순을 극진히 모시기 시작했어요.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입국 거부자 취급을 받던 복순이 이제는 귀빈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복순 여사님, 편안한 곳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리처드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도연이가 안 왔잖아요. 복순은 손자를 기다리는 마음에 조금도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지금 급히 오고 있어요. 리처드가 안심시켰지만 복순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과연 도연이가 정말 올까요? 서린이 뭔가 방해하지는 않을까요? 그때 서린이 경비원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복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발 살려주세요. 서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사정하는 모습이 복순에게는 측은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서린아, 넌 왜 이런 짓을 했느냐? 도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서린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더 이상 서린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넌 날 가족이 아니라고 했잖아. 복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건 정말 순간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말이었어요. 마음에도 없는 말? 그럼 재혼한 것도 마음에도 없이 한 일이냐? 복순의 날카로운 지적에 서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연이한테는 뭐라고 설명할 거냐? 엄마가 재혼했다는 것도 모르고 할머니를 만나러 오라고 했는데 엄마가 막았다는 것도 모르고. 복순의 말에 서린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순간 공항 입구 쪽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순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도연이가 온 것일까요? 할머니. 멀리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복순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 도연이 목소리였어요. 도연아. 복순은 보따리를 내팽개치고 뛰어나갔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도연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키가 훌쩍 자란 모습이지만 여전히 복순에게는 어린 손자로 보였습니다. 할머니. 도연이 복순을 꽉 껴안았습니다. 복순도 손자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도연아, 우리 도연이 많이 컸구나. 할머니, 정말 오신 거예요? 꿈이 아니죠? 도연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복순은 가슴이 벅찼어요. 할머니가 진짜 왔다. 도연은 복순을 놓지 않으려는 듯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공항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엄마는 왜 저런 곳에 있어요? 도연이 서린을 발견하고 당황했습니다. 서린이 경비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도연아. 복순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손자에게 말해야 할까요? 엄마. 도연이 서린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왜 엄마를 못 가게 해요? 도연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리처드가 나서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도연 씨, 어머니께서 복순 할머니의 입국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뭐라고요? 엄마가 할머니 입국을 방해했다고요?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도연이 서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엄마, 정말 그런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실수를 했어. 서린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실수? 할머니 입국을 막는 게 실수예요? 도연은 분노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할머니를 보고 싶어 했는데 그것을 엄마가 막았다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리처드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재혼하신 사실도 숨기고 계셨고 도연 씨의 재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혼? 도연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재혼했다고요? 언제?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도연아, 그건. 서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서린을 바라보다가 복순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엄마 때문에 이런 일을. 아니야, 도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복순은 손자를 달랬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이런 사람인 줄. 도연의 목소리는 실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소란이 일었습니다. 이번에는 언론사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베트남 전쟁 영웅과 미국 대통령의 극적 재회. 시골 할머니 대통령의 도움으로 입국 성공. 기자들의 외치는 소리가 공항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리처드가 급히 복순과 도연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어요. 복순 여사님, 이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손자분과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그러면 좋겠어요. 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보다 도연과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도연아, 할머니 손 잡아라. 복순이 손을 내밀자 도연이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가 제 진짜 가족이에요. 도연의 말에 복순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뒤에서 서린이 체포되어 끌려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복순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손자와의 시간이 더 중요했거든요. 3개월 후 복순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이클 대통령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옆에서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복순, 정말 오랜만이군요. 마이클,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될 줄이야. 둘이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박서린이 구치소에서 탈옥했습니다. 복순과 도연은 깜짝 놀랐어요. 서린이 탈옥했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더 심각한 건 복수를 다짐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복순 여사님과 도연 씨를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순간 화재 경보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전체에 비상벨이 울려 퍼졌어요. 대통령님, 여러 곳에서 동시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호원이 급히 보고했어요. 동시에? 그럼 방화. 마이클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더니 검은 후드를 쓴 사람이 들어왔어요. 후드를 벗자 서린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험악했어요. 어머님, 오랜만이네요.
설인의 목소리가 섬뜩했습니다. 설인아, 너 어떻게 여기까지? 백악관 청소부로 위장했어요. 생각보다 쉽더군요. 경호원들이 다가오려 했지만 설인이 뭔가를 꺼내 보였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폭탄이에요.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설인, 무엇을 원하는 거야? 마이클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복수요. 이 할머니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거든요. 엄마, 왜 이래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도연이 간절히 말했지만 설이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내가 뭘 안다고. 이 할머니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 그때 복순이 용기를 냈습니다. 설이나, 나만 데려가거라. 도연이랑 대통령은 놔둬. 할머니, 안 돼요. 도연이 말렸지만 복수는 이미 결심했어요. 좋아요. 따라오세요. 설인이 복순을 데리고 나가려 할 때 복순이 갑자기 달려들어 폭탄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할머니, 둘이 몸싸움하는 동안 폭탄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가짜네요. 경호원이 확인하며 말했어요. 설이는 결국 붙잡혔고 복수는 도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며칠 후 재판장에서 설이는 마지막 변론을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복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설이나, 이제라도 정신 차려라. 도연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 시간이 필요해요. 1년 후 복수는 보성마을에서 도연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장에 나가세요? 그럼 손수건도 팔아야지.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보상금도 있잖아요. 돈이 있어도 일은 해야지. 그래야 살맛이 나는 거야. 저녁에 마당에서 별을 보며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설인 엄마 소식 들었어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낸다더라. 할머니는 정말 마음이 넓으세요. 도연아, 미움은 미움만 나. 용서해야 자유로워지는 거지. 할머니 손자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해요. 나도야. 내 한많은 인생이 결국 빛을 보는구나. 하늘의 별들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을에서 큰 소란이 일었어요. 사람들이 뛰어나오며 소리쳤습니다. 복순 할머니, 텔레비전 봐요. 할리우드에서 할머니 이야기로 영화 만든대요. 전 세계가 할머니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복수는 어리둥절했어요. 영화라니?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할머니를 알게 됐어요. 도연이 흥미롭게 말했습니다. 영화든 뭐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내 곁에 있다는 거야. 복수는 도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며칠 후 할리우드 제작진이 보성마을로 찾아왔습니다. 복순 할머니 영화에 직접 출연해 주세요. 아이고,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영화에. 할머니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감독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해보세요. 할머니의 선한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도연이 격려했어요. 복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야. 6개월 후 영화 할머니의 기적 이전 세계에서 개봉되었습니다. 복순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어요. 시사회장에서 복수는 빨간 카펫을 걸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할머니, 소감이 어떠세요? 사람은 누구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죠. 복순의 말에 관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도연 씨는 어떠세요?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이제 전 세계가 우리 할머니의 위대함을 알게 됐어요.
영화는 대성공이었고 복수는 하루아침에 국제적인 유명인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복수는 여전히 소박한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유명해졌어요. 유명한 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지. 저도 할머니처럼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너는 이미 선한 사람이야, 도연아. 그날 밤 복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내 평생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몰랐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여전히 도연이와 함께하는 시간이다. 내 한많은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다니. 정말 감사하다. 복수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도연과 함께할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달빛 인생사연은 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